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행 중에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중에 영어 교육, 요즘 세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육 중에 정말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많은데, 주입식 교육, 이건 정말 참 전 세계에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풀어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나라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객관식은요, 자기가 정확하게 몰라도 쉽게 말하면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눈치 빠르면 공부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기본적인 절대적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객관식 이 문제 오지선다형 중에 답을 골라서 성적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외에 제가 또 비판하고 싶은 것은 영어 교육입니다. 먼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중고 6년, 대학 4년 영어 하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10년인데 10년 공부해서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못한다. 옛날에 제가 한번 교직원들을 데리고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능력도 있고 정말 참 공부를 잘하신 분인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래도 약간은 그 선생님보다 영어를 좀 해서 내가 이제 도와주려고 가게에 같이 들어가서 옆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이 흥정을 하는데 그렇게 말문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150달러인데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100달러로 칩시다. 100달러라고 할인해 달라는 말을 하는데 그 단어 나열만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근데 그 다음 말이 100달러라고 말해야 되는데 100달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 뒤집어졌는데, 그렇게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능하신 분이 영어 울렁증에다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 생각하고 단어를 생각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한테 언어를 배울 때 엄마가 나는 너 밥 먹어야 돼 라는 말을 할 때 너는 주어고 밥은 목적어고 먹어야 한다. 그거는 의무니까 동사 중에 뭐를 골라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할 때 그 잘못된 영어 교육 때문에 문법 우선, 그 다음에 어휘 선택,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화를 하나 들면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섬에 갔을 때 얘기예요. 마침 옆자리에 이스라엘 팀 애들 중에 한 20대 후반 여자애가 앉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테네리페에서 어학연수 3달, 그 다음에 멕시코 남부 지역 산크리토발 데 라스코사스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해서 나름 스페인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문법적인 체계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을 때예요. 선장하고 나하고 그 이스라엘 여자애하고 스페인어의 대화를 그 여자애가 거의 한 90%를 주도를 했고 저는 한 10%밖에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땠냐면, 그 여자애는 스페인어를 배운 적도 없고 단어도 전혀 몰라요. 저는 이미 상당히 아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하늘을 가리키면서 게스가 저게 뭐야? 그건 뭐 아는 거예요. 게스. 이제 선장이 엘시엘로 하늘 이렇게 말하면 구알칼로르 무슨 색이야? 그런 단어들만 아는 거예요. 아줄이라고 말하면 오이 오늘 엘시엘로에서 무이 아줄 오늘 하늘 풀어. 이게 문법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이제 끼어들어서 한마디 해보려고 하면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냐면 문법, 어휘 선택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저는 말을 못 열죠. 주저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 제법 긴 세월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고, 그녀는 계속 그 선장과 함께 웃고 떠들고 수다를 떨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숙소에 돌아와서 내 스페인어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잘못됐구나. 대부분 스페인 어학당이나 학원들 우리나라가 아니고 현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스페인어 공부하다 보면 동사 객변화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동사 하나가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복잡합니다. 그 외우느라고 그냥 정말 공부를 무지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인가 콜롬비아인가 어디선가 내가 대화를 하는데 얘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더라고요. 객변화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너 이거 지금 동사 선택 이 문법을 틀렸지 않냐 했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네요. 그래서 내가
너 공부했다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우리도 잘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렇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느 외국인이 뭐 독일에 한국에 와가지고 나 어제 밥 먹는다. 그러면 시제가 틀렸잖아. 나는 어제 밥 먹었다는데 나는 어제 밥 먹는다라고 말하면 어제 그거 틀렸다고 지적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얘가 외국인이고 밥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시제를 혼동해서 먹는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 수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뭐 여행하면서 외국 애들하고 뭐 심오한 철학을 얘기하거나 뭐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현지인처럼 말하는 건 좋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그렇게 현지인처럼 말할 게 필요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되는데 그놈의 문법을 가지고 그렇게 주구장창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포르투갈어에 도전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어를 어학원도 한 번도 안 가고 뭐 그런 문법 아예 무시하고 그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니면서 기초적인 대화지만은 어쨌든 포르투갈어를 쓰는 포르투기시나 또는 브라질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시도해 봤더니 그럼 약간은 아직도 뭐 단어를 조금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 스페인어를 하면은 포르투갈어는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외국어 교육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시는 그 영어 선생님들은 기분이 상당히 불쾌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그 입시조차도 점수로 객관화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그 국민 개개인이 영어로 인해서 삶의 지평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 독해하려고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해는 우리가 살면서 언제 필요합니까? 전 살면서 영어로 된 책을 물론 대학 때 공부할 때 좀 읽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제품 설명서 한글로 다 소개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몇 번이나 되겠냐고. 몇 번이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여행 나가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나라 우선 일본. 이건 저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걔들이 국제화에 굉장히 뒤져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자국 나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워낙 강해서 우리나라는 시골 가도 메뉴에 보면 밑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 가고서 이렇게 다녀보면 고등학생 애들도 레프트에는 라이트도 모릅니다. 왼쪽 오른쪽에 이런 거 영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영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어민처럼 발음을 해야 된다. 물론 좋죠. 발음을 잘하면 좋은데 어쨌든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미국식 영어를 잘하는 것만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영어가 있습니다. 따글리시, 필리핀 잉글리시, 싱글리시, 싱가포르 잉글리시, 인디안 잉글리시 등등등 오스트리아 잉글리시, 뉴질랜드 잉글리시 그 두 개는 비슷하지만 캐네디안 잉글리시 등등등등 전 세계에 많은 국가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히어링이 가능하면 좋은 거죠. 다니다 보면은 미국식 영어를 하는 아메리카 US 애들은 내가 좀 못 알아듣잖아요. 워낙 링킹이 심해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What about you 이렇게 좀 발음을 뗍니다. 근데 이제 미국식 영어는 그냥 완전 링킹을 갖다 붙여버리죠. What about you 이렇게. 그럼 웅얼웅얼거리는 것 같아서 특히 그것도 남부 사투리 쓰고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빠든 반복해줘 이렇게 말하면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그러면 무언가 조금은 좀 배운 애들은 그렇게 해줘요. 미국 애들도. 근데 무식한 놈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 애들요. 영어 잘하잖아요. 걔들은. 물론 같은 어휘들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잘 들립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못 알아들어서 빠른이라고 말하면 아주 알아듣기 쉽게 배려를 하죠. 그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제2외국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는 뭐 선택 같은 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지금 애들은 그래도 선택이 있더라고요. 일어, 중국어, 그 다음 불어, 독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희 세대는 그냥 아무 선택 없이 학교에서 정하는 외국어. 그 독어였거든, 독어. 저 지금 알고 있는 단어가 독어를 그렇게 3년 동안 했지만, 이힐리베디히. 그 다음, 다스데스 댐다스 디데어데어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와서도 간혹 이렇게 독일어를 읽어보면은, 대충은 이제 사전만 뒤지면 이제 뜻은 아는데, 독어를 배워서 독일만 갑니까? 독일어를 배우면 독일 이외에 어느 나라에서 씁니까? 굉장히 비효율적합니다. 저는 요즘은 참 다행스럽게도 인접 국가인 그 일본어나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이웃의 나라이니까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국의 제2외국어 중에 가장 비현실적인 것은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여러분들, 제가 스페인어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이 언어를 배웠냐라고 후회를 무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스페인어가 전 세계에서 그 자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 개수로 따지면 1위입니다. 그죠? 브라질 빼고 남미 전체가 다 스페인어고, 미국도 그 남쪽을 가면은 거의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이번에 와서 굉장히 강하게 느끼겠는데, 포르투갈 애들하고 이탈리아 애들, 프랑스는 좀 달라요. 프랑스는 발음이 워낙 근데 아마도 발음만 배우면 그것도 아마 좀 들릴 거예요. 같은 라틴어 계통이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뭐 포르투갈어 발음 조금 아주 하루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발음은 뭐 공부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만난 포르투갈 애들, 브라질 애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애들하고 저는 스페인어로 말하고 걔들은 그 자국어로 말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돼요. 뭐 안 되면 중간에 이제 영어를 말할 경우, 아니면 또 내가 물으면 걔들이 조금 스페인어를 조금은 우리보다 잘하니까, 나보다 잘하니까 또 스페인어로 말해주고 하면은 크게 문제없이 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전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외국어, 국제어 중에 지금 세계 공통어가 영어니까 영어는 뭐 당연히 되고, 그다음 2위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언어 중에 하나가, 물론 중국어, 뭐 인구가 워낙 많고 또 중국 교육도 발전되고 하니까 우리가 중국에 관련될 일이 있으니까 중국어도 제2외국어로 존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본어는 뭐 가까운 나라니까 또 우리가 이제 늘 관계를 해야 될 나라니까 그것도 치고, 저는 근데 그거보다도 스페인어가 더 좋지 않습니까? 스페인 본토, 이탈리아, 브라질, 그 다음에 남미 전체 이렇게 넓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를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스페인어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는 기회는 아예 없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강추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가 조금 우리가 좀 쉬운 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특히 한국인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하기가 좀 쉬운 게, 물론 더블 R 발음, 두 개 R 발음, 뭐 페로, 이게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우리 큰딸은 이게 아예 혀가 안 되는데, 걔도 연습하면 될 거예요.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 발음이 쉬워요. 어제도 제가 이란 애랑 같이
그 대화를 했는데 걔도 이제 지금 스페인에 와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 애인데 그 영어권 애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그 쌍자음이에요. 경음, 된소리. 이 예를 들면 까탈루냐잖아요. 까탈루냐, 까로, 이 까로 이러면 이게 CA인데 이게 카가 아닙니다. 까예요 발음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기역, 쌍기역, 기역, 삼중체계잖아요. 전 세계의 이 삼중체계의 발음이 외국 애들한테 까하고 카하고 이거 구별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구별되죠. 그래서 이 스페인어의 쌍자음, 된소리를 발음하기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한국. 그래서 저는 그건 그냥 부수적인 얘기고 연습만 하면 되니까. 미국 애들은 까탈루냐 말 발음 못합니다. 카탈루냐 이러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를 이제 배우고 활용한 지가 이제 한 3년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합니다. 능숙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 다들 칭찬해요. 어쨌든 저 자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자랑 시커내고 미안하다 말하네. 아이고 그러네요. 어쨌든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동사 격변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 한 3, 4개월 배우고 나면 동사 격변화에 들어서는데 그거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논문 발표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자주 쓰는 그 시제는 익숙하게 돼요. 미래 시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 중심이니까 주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거, 뭐 그녀가 그렇게 말했었어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물론 뭐 깊게 들어가면 하겠지만 필요한 거, 여행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하면 되니까. 근데 자관 언어를 활용하는 여행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친해지기도 쉽고. 그래서 자관 저는 스페인어를 강추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드라마 아주 야합니다. 멕시코 드라마 아주 좋습니다. 그걸 가면은 상당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법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어 어려운 거 선택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스페인어에 대해서, 외국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안녕. 아디오스. 아스타 프론토.